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민이고요. 변리사 스쿨에서 생물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출력본을 받으셨을 텐데 자료가 좀 양이 많아요. 근데 이게 제가 새로 좀 업데이트를 했는데 학원에서 며칠 전에 출력을 해놔가지고 일단 좀 옛날 버전이긴 한데 좀 변동된 부분이 있긴 있을 겁니다. 이 파일하고 그거는 그 동영상 설명에 동영상이 업로드 되면 그때 파일이 같이 올라가니까 그 파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변경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시 출력하기는 좀 그래서 일단 변경된 부분은 파일을 보시면 되고요. 이 자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2년 전에 대부분 내용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자과, 내과목, 물리화학, 생물, 지학에 대해서 좀 전략을 짰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2년 동안 업데이트를 못했거든요. 제가 생물을 강의해서 생물만 업데이트를 하고 나머지 이제 물리화학, 그다음에 지학은 좀 옛날 자료입니다. 그 2022년 작년 2월에 1차 시험 결과와 올해 2월에 결과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서 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부드리는 거는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22년하고 2023년에 사실 1차가 예상 못하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2022년은 최고의 그 컷이었죠. 81점이 넘는. 그래서 좀 당황시켰는데 2023년 올해는 컷이 71점이 안 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2년간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현재는 내년에 2024년에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가 가장 예측하기 곤란한 상황이에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전에는 이제 좀 일관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변동이 돼서 내년에는 민법, 산재, 자과 다 어떻게 출제될지 좀 예측하기 가장 힘든 상태예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생물은 제가 뭐 이렇게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물리나 화학, 지학 같은 경우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교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최근 경향이 어떤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출제가 어떻게 될지 한번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거기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진입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 4페이지네요. 이 내용 다 보이시죠? 네. 그 산인공에서 이제 공개한 그 채점 자료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가 여기 나와 있고 출제 경향성이 좀 비슷해요. 그 다음에 2019년부터 22년까지가 좀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2023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페이즈 1, 2, 3라고 부르는데 페이즈 1의 시기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민법, 산재, 자과의 각각의 평균, 수험생 전체 평균입니다. 합격자 평균이 아니고 평균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과락률이 나와 있는데 과락률을 보시면 민법이나 산재의 경우는 과락률이 30%를 넘은 적이 없어요. 9년 동안. 그렇지만 자과는 과락률이 30%를 넘은 적이 많았고 극악할 때는 뭐 60%, 4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는 사실 자과는 1차의 주력 과목이 아니죠. 1차의 주력 과목은 민법하고 산재의 특허 상표 정도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때는 자과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때 특성은 사실 문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변별력이 없는 문제들이 많고. 근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2019년부터 경향성이 바뀌었는데 보시면 컷이 페이즈 1 때는 뭐 66에서 75까지 있는데 여기는 컷이 굉장히 높아졌죠. 예. 이때는 컷이 높아지고 문제가 쉬워져서 컷이 높아졌어요. 근데 문제가 쉽지만 변별력도 좋고 상당히 좋은 출제 경향을 유지를 했습니다. 4년 동안. 그래서
저는 산인공이 정신을 차렸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는 좀 예측할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한 분들이 합격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뭐 과락률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근데 문제는 2022년 작년이죠. 2월에 너무 쉬워서 컷이 82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이 컷이 너무 올라가면 일단 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필요한 특성은 변별력이죠. 예.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고 열심히 못한 분들은 점수가 낮아야 되는데 컷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과락이 40점이죠. 예, 40점을 어떤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를 맞으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근데 과락 40점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컷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섬생 점수들이 높아서. 그래서 산인공에서는 얘를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꽤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좀 심하게 어렵게 나왔죠. 2023년에. 그래서 컷이 71점 정도로 떨어졌고요. 과락률도 민법 산재, 자과 다 30% 가까이 올라갔죠. 자, 근데 이제 이 시기가 페이즈 3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 페이즈 1하고 페이즈 1의 상태로 출제 경향이 돌아간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뭐 다른 과목은 안 보고 생물만 보니까 생물을 봤을 때는 점수는 떨어져서 점수를 봤을 때는 페이즈 1의 시기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생물의 경우 출제 특성이 있는데 이 시기에는 10문제가 출제가 되죠. 한 7문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비전공자라도 한 달 정도 빡시게 하면. 근데 한 3문제는 전공자도 맞히기 힘든 문제들이 나옵니다. 생물의 경우는 출제 범위가 대학교 일반 생물학의 뭐 80%, 그 이상이 뭐 20%라고 돼 있는데, 그건 아무 의미도 없고, 내고 싶은 대로 내요. 이 시기에는 한 7문제는 열심히 하면 맞출 수 있지만, 3문제는 거의 맞출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 일반 생물학 이상의 문제가 나왔어요. 뭐 생리학이나 아니면 뭐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이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비전공자가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아예 그걸 넘는 문제들도 나왔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점수 조정하는 방식이 아예 영역을 벗어난 문제를 몇 개 출제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3문제는 다 틀린단 말이에요. 전공자도 틀릴 정도면 변별력이 별로 안 좋은 방식이었죠. 그 다음에 요 시기에 생물은 열심히 하면 8개, 9개까지 비전공자도 맞출 수 있게 나왔습니다. 짱돌 문제가 뭐 하나 정도 나오긴 했지만 뭐 그 정도는 어느 과목이나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시기에 출제 경향이 좋았는데 그러면 페이지 3 시기에 점수를 낮추기 위해서 이 방식으로 출제를 했느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점수를 낮추기 위해서 뭐 대학의 일반 생물학 이상의 문제를 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변식의 생물학 기본서에 나올 만한 내용인데 그동안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석에 있는 것들까지 다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본서 전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골라서 냈어요. 일부러. 예, 점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동안 안 낸 것들, 조금 살짝 지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냈어요. 근데 얘가 그런 문제들을 낸 거는 아예 맞출 수 없는 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방식이죠. 그래서 생물의 경우는 여기하고 출제 경향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페이지 1, 2, 3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 건가? 그게 핵심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경향하고 아예 다르게 출제될 수도 있지만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페이즈 1은 변별력이 안 좋아요. 이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낮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페이즈 2로 돌아가거나 점수가 컷이 충분히 낮아졌으니까 이제는 좀 쉬운 문제들로 내도 되겠다라고 돌아가든가 아니면 아직도 이 점수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페이즈 3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서에는 있지만 기출된 적이 없어서 수험생들이 많이 틀릴 만한 문제들을 많이 섞는 방식,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자, 그래서 자료를 설명드리면서 앞쪽에서는 이제 물화생지의 네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빠르게 말씀드릴 거고요. 뒤쪽에 생물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고 다시 한번 요약인데 페이지 1, 2, 3의 시기를 보시면 페이지 1의 시기 평균들을 낸 거예요. 9년치. 그다음 페이지 2 시기의 4년치 평균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1에서 페이지 2로 갈 때 컷이 8점이 올랐고 민법은 4점, 산재도 4점, 자가는 8점 가까이 올랐죠. 그다음 페이지 3 올해로 가면서 컷이 많이 떨어졌죠. 민법이 14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법 산재 자과 중에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내년에 민법이 어떻게 출제될 건가? 민법 교수님도 굉장히 괴로워하실 거예요. 맞추기 힘드니까. 어찌됐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생각해 보셔야 되고, 산재 자과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점수상으로는 페이지 1에 가깝게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은 찾을 수 없는 귀한 자료라서 꼭 설명을 드리는데 5페이지네요. 이제 수험생의 평균은 매년 공개합니다. 수험생의 각 민법, 산재, 자과 평균은 공개해요. 근데 합격자의 평균은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합격자의 평균이 궁금하잖아요. 그걸 목표로 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딱 한 번 2016년에 자세한 통계를 산인공에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싹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합격자 평균은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가 딱 한 번 공개하고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구할 수가 없어서 같이 집어넣었고요. 이때 당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페이지 1의 시기죠. 좀 어려웠던 때인데, 응시자 평균이 있고 합격자 평균을 보시면 민법이 한 89점, 그 다음에 산재가 85점, 자과는 한 66점 되죠. 예. 그래서 이때 당시는 한 66점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컷도 아니고 이제 합격자의 평균이니까 저 정도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겠죠. 그 점수를 한번 예측해 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이때 당시에 66점이었으면 2016년이죠. 유시기거든요. 이때는 컷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7점 올랐는데, 합격자는 점수가 높으니까 7점까지 상향되지 않겠죠. 한 6점 올랐다고 치면 66점에서 한 72점. 그러니까 자과, 이 당시 페이지 2 시기에 자과 합격자들의 평균은 한 70점대 초반 정도가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예, 제가 간접적으로 알아본 것도 그렇고. 예. 그래서 66점, 72점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목표로. 근데 이제 문제는 올해 황당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예상을 잘 못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요 정도 컷이 요 정도 나온다면 나올 상황이라면 나는 70점대 초반 이상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목표 설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화생지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생물 외에는 이제 나머지 세 과목은 최신 2년간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좀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과의 특성이 1차에서 주력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자과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입문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특성이 민법하고 산재는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축실하게 하시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민법은 95점, 100점까지 가는 분들 꽤 많고, 산재는 90점, 95점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과는 나는 자과 90점 넘기겠다. 안 됩니다. 1차를 한 4, 5년 공부하시겠다면 모르겠지만 자과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제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주력 과목은 아니지만 자과는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과목을 내가 전공이 뭐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과목에서 몇 점을 맞겠다.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물리는 몇 분간 풀고 화학은 몇 분간 풀고
다 정하셔야 돼요, 미리. 예, 공부하시면서, 뭐 지금 당장 정할 수는 없지만, 공부하시면서 정확한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자과에 뭐 의미 없이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해서 점수를 더 높이겠다. 무리입니다. 자과는 짧은 시간 안에 목표 점수를 달성하도록 공부하신 다음에 시간을 절약해서 민법하고 산재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게 합격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자과는 주력 과목이 아닌데 합격에 영향을 미치니까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네 과목 특성을 아셔야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아시는 부분이긴 하죠. 물리는 이론의 양이 별로 없습니다. 계산 문제가 주고, 화학의 경우는 이론 공부와 계산 문제를 다 하셔야 돼요. 근데 물리화학은 특히 기본 강의 듣고 복습 열심히 했는데 기출문제 못 풀겠어요. 그런 분이 많아요. 근데 그건 맞는 겁니다. 물리화학의 계산 문제는 이론 말고 다시 계산 문제를 푸는 스킬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걸 고려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생물의 경우는 이론이 가장 방대합니다. 지학의 2배 이상, 크게 보면 3배라고 보셔야 돼요. 계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생물학의 이론 자체가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양이 방대해서 못해요.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을 찝어서 농도를 조절해서 필요한 부분을 자세히 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놓치면 생물에서 고생을 하십니다. 지학은 쉽습니다. 그래서 네 과목 중에 지학은 선물 같은 과목이고 무조건 10개 맞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물보다 이론의 양도 적고 난이도도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인공에서 그 과목별로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인데, 기초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게, 물리화학의 경우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벗어난 경우가 거의 없어요. 벗어날 필요가 없거든요. 대신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를 어렵게 내거나 계산 문제의 계산 스텝이 많아지게 만듭니다. 자과의 경우는 실전에서 풀이 시간이 굉장히 압박이 심해요. 민법하고 산재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70분 동안 40문제를 푸는데 다 풀고 재검토까지 완벽하게 하는 분들 많습니다. 자과는 40문제를 60분간 푸는데 40문제 다 풀었다 그러면 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40문제 다 풀기 힘듭니다. 시간 압박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화학에서 계산 문제의 스텝이 5개일 때하고 10개일 때는 난이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에 의한 압박이 굉장히 심해요. 특히 물리하고 화학이 시간을 엄청 잡아먹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고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물리하고 화학은 난이도를 높일 때 계산 문제를 어렵게 내거나 아니면 계산 문제 스텝수를 늘립니다. 그렇지만 기본서에 있는 내용만 나옵니다. 자, 생물의 경우는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기본서에 구석에 있는 걸 내거나, 기존에는 기본서에도 없는 문제들을 냈어요.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넓은 영역을 이용해서 지엽적이거나 아주 어려운 이론들을 냅니다. 계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그것밖에 없죠. 지학의 경우는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큼 공부하시면 다 10개까지 가시니까 8개, 9개까지는 쉽게 가십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정량적인 내용은 아니고 정성적으로, 지학의 경우는 매년 난이도 변동도 크지 않고 난이도가 가장 낮습니다. 생물은 조금 난이도가 높은데 문제는 기존에 not typical한 짱돌 문제죠. 전형적이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 포진돼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페이지 2의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확 줄었었고, 최근에는 기본서에 올해 2023년 페이지 3는 기본서에 나올 만한 내용이지만 꼼꼼히 공부하기 힘든 부분들을 잔뜩 집어넣어서 어려웠죠. 물리는 난이도가 더 높고 매년 난이도 변동도 심하고요. 화학은 극악합니다. 난이도도 가장 높고 난이도 변동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어려울 땐 굉장히 어려웠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최근 2년 상황까지 다 고려되진 않은 거고, 기존에 10몇 년간 이런 경향성이 이어져 왔다를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물리, 화학,
지학은 최근 트렌드는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파악하셔야 돼요. 자, 다음은, 그래서 각 과목에 이제 공부 시간을 투입했을 때의 효과죠. 지학은 가장 빨리 점수가 뭐 10점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생물은 뭐 7점, 8점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페이지 2의 시기에는 9개, 10개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화학은 사실 힘들어요. 열심히 해도 사실 5문제, 6문제까지 밖에 못 봅니다. 이 이상 투자하는 건 사실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저는 생물 강의를 하고 있지만 원래 전공 화학이에요. 근데 화학은 좀 출제 경향이 사악합니다. 그리고 좀 정치적인 얘기긴 한데 자과 4과목 중에 한 과목은 화학이 출제된 것처럼 저렇게 좀 지저분하게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좀 뭐 법 쪽에 변호사 쪽에서는 이제 변리사 시험하고 합병하는 걸 원하죠. 잘 모르시나요? 예. 변리사 변협이나 이제 변리사 집단에서는 변호사 집단에서는 변리사 시험하고 변호사 시험 통합하는 걸 원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시험 보시는 여러분들은 더 힘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변리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이공계 출신이 많아서 그 특성을 이용해서 합격하시려고 하는데 변호사 시험하고 통합이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변리사들은 반대를 하죠. 통합할 수 없다. 다른 제도다라고 하는데 변호사 시험하고 변리사 시험 차이점이 큰 거는 1차에 자과 4과목이 있다는 거하고 2차에 선택에 이제 뭐 공학들이나 자연과학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2차가 PF로 바뀌면서 논리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하고 변리사 시험하고 차이가 뭐냐, 그거 뭐 저작권법 선택하면 되잖아,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1차 자과 4과목 물화생지가 굉장히 쉽다. 주로 이공계생들이 변리사 시험을 보시지만 문과 이문계 출신도 공부하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상황이 되면 변호사 집단에서는 이건 합병해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추정이고 정치적인 얘기지만 1차 과목 물화생지 중에 한두 과목은 굉장히 극악하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좋고요. 어찌됐든 지금까지 화학이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해왔어요. 그래서 화학은 만만치 않고 상황을 봐서 적절한 시간을 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리는 화학보다는 좀 더 점수를 얻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올해 2023년은 이게 다 깨져나가서 이제 24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좀 생물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뭐 5개, 6개 맞으면 저는 제 강의를 들은 분 중에 6개 맞으면 그 정도면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전에는 8개, 9개를 맞았어야 되는데 화학의 경우는 올해 좀 쉬웠는지 한 5개 정도 맞힌 분들이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6개, 7개까지 갔겠죠. 물리가 좀 어려웠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지학은 크게 변동이 없고요. 자, 이것도 뭐 2년간의 최근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은 거고, 과거에 페이지 1의 시기에 그러면 제가 자과에서 몇 점을 받으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물리는 5, 6개, 화학은 4개, 생물은 5, 6개, 지학은 10개 정도. 페이지 1의 시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이렇게 맞으면 됐는데 페이지 2의 시기는 문제가 쉬워졌고 변별력도 좋아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물리는 1-2개 더 맞아야 되고 화학도 하나 정도, 생물은 8개, 9개까지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023년을 제외한 최근 4년간은 그 정도를 맞아야 합격할 수 있었죠. 2023년은 좀 애매합니다. 자, 이것도 최근 1, 2년을 고려하기는 좀 힘들고 그 이전 상황에서 주력 과목을 네 과목 중에 주력 과목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라는 문제인데요. 전공이 없는 경우에 방법이 사실 없었습니다. 지학은 무조건 1차 주력으로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화학과나 물리학과더라도 지학을 1차 주력으로 잡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2차 주력을 2과목을 잡으시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생물하고 물리를. 그다음에 화학은 적당히 방어하는 순으로. 그러니까 화학계에서 좋은 점수 받으면 좋은데
물리나 생물보다 거의 2배의 시간을 투입해야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개런티가 안 됩니다. 화학은 어렵게 나올 때는 굉장히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2년 전에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내년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변동이 될지 예상하기가 힘들고.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데,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문제지가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이 실수로 앞에서부터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 풀고, 화학 풀고, 생물 풀고, 지학 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 막 난이도가 변동이 심하고 물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지 않는 원칙은 이론 과목인 생물하고 지학을 먼저 푸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생물, 지학을 한 15분 내에 2과목 합쳐서, 잘하시는 분들은 거의 10분 내에 끊어요. 생물, 지학 2과목을. 그리고 나서 보통 물리를 풀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을 화학에 다 때려 넣는데, 잘하는 분들도 화학은 다 못 푸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화학 7개, 8개 풀고, 이 정도면 합격이다. 이렇게. 그래서 시간은 뭐 앞으로는 좀 변동될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물하고 지학은 가능하면 열심히 하셔서 한 10분 초반 끊으시는 게 맞습니다. 자, 학습 방법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쭉 훑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뭐 좀 조언인데, 모든 과목은 기출을 중요시 하셔야 됩니다. 뭐 민법, 산재, 자과 다 마찬가지고, 물화생지, 자과에 포함되는 거 마찬가지인데, 이유는 이제 생물을 예로 들면 이 시험의 요체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건 기출문제밖에 없어요. 생물 문제를 예로 들면 수능의 생물 문제들, 그 다음에 뭐 생물 전공자들이 보는 시험 문제들, 그 다음 피트, 미트의 시험 문제들 다 다릅니다. 특성이 다르고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요. 변시에는 변시가 강조하는 생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면 기출을 많이 직접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저는 매핑을 한다고 하는데, 기출문제를 최소한 3번은 빠삭하게 풀어보시고 한 5번까지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영역에 어떤 문제가 많이 나왔고, 난이도가 어느 정도로 나왔고, 어떤 형태로 물어봤다를 기억하실 수 있을 정도로 풀어보시면 기본서를 보실 때 쓸데없는 거 빠르게 스킵하고 정확하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기출문제로 머릿속에 생물에 대한 매핑을 하신 다음에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생물은 영역이 넓기 때문에 특히 더 중요합니다. 영역이 넓어서 기본 강의 듣고 공부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생물의 경우는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기출로 매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이건 최근 4년의 기출 경향인데, 일단 2023년은 빼고 페이즈 1과 페이즈 2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파악을 해봤는데, 생물의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완전 짱돌 문제, 전공자도 풀기 힘든 문제들이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비전공자도 뭐 8개, 9개, 운 좋으면 10개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하고 화학도 좀 페이즈 1에 비해서 페이즈 2가 쉬워졌는데, 그럼 파악해보면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난이도는 유사한데, 계산 문제의 스텝이 많이 줄었습니다. 계산 10스텝에서 뭐 7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풀이 시간이 많이 줄었었어요. 그다음에 최근 경향은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어널리시스 부분이 쭉 있는데, 이거는 2년 전에 제가 물화 생지 4과목에 대해서 13년치 문제, 13년치니까 각 과목이 130문제죠. 그걸 풀어보고 난이도하고 실제 문제 풀이 시간, 그 다음에 짱돌 문제 여부, 뭐 이런 것들을 통계치를 낸 겁니다. 근데 이거는 현재로서는 뭐 최근 경향이 반영이 안 돼서, 반영이 돼도 사실 앞으로 예측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긴 해요.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데이터를 보시면 저는 NT 문제라고 Not Typical
프로블럼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짱돌 문제죠. 물리나 화학이나 지학은 이런 짱돌 문제들이 사실 거의 안 나와요. 기본서 내에서 나옵니다. 근데 생물은 이 짱돌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과거에. 근데 최근 3년, 4년까지, 2022년까지 짱돌 문제들이 없어지면서 8개, 9개까지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2023년은 좀 가혹하게 어려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난이도가 중상 이상이고 실전에서의 문제 풀이 시간이 3분 이상 걸리면 3분이라는 건 전공자 기준으로 3분입니다. 전공자가 아니면 4, 5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문제는 실제 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서 맞추면 다른 문제들을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려보면 화학이 가장 많습니다. 물리가 적고 그 다음에 뭐 생물이나 지학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풀이 시간이 매년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쭉 봤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는 뭐 결론에 해당되는 거라서 잠깐 보시면 자, 물리, 화학, 생물, 지학에 대해서 매년 난이도를 표시를 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가장 어려웠던 거고 뭐 노란색이 그 다음 해 정도 그거하고 밑에 과락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락률하고 관계를 파악을 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만들면서 물리나 화학이 어려웠던 해에 과락률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서 해석하기가 좀 힘들었고 해석을 해보면 생물이 어려웠던 해가 과락률이 높습니다. 그럼 지학이 어려웠던 해가 과락률이 높습니다. 근데 하여튼 좀 가능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10몇 년간 응시자 평균이 45점인가 돼요, 자과. 그럼 45점이면 18문제를 맞췄다는 거죠, 보통. 40문제 중에 18문제를 맞췄고 지학은 웬만하면 7, 8문제 맞춥니다. 18문제에서 7, 8문제 빼면 10문제 남죠. 보통은 지학에서 7, 8문제 맞고 생물 몇 개 맞고 물리, 화학은 점수를 별로 못 따는 것 같아요, 기존에. 예. 앞으로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시험이 만만치 않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느 부분에 집중하면 좋을지를 타겟 어널리시스에 써놨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생물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출력된 자료에는 2022년까지만 있을 거예요.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제 2023년까지 다시 업데이트해서 넣어놨고요. 생물의 영역별로 각 연도별 문제들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영역이 어느 해에 많이 나왔는지 알 수 있게. 그리고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시면 제목을 붙여놨어요, 일부러. 제목을 보고 기억이 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 표를 좀 생물 강의를 들으시면서 잘 이용하시면 좋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머릿속에 생물 영역에 대한 매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이 많이 나오고 어느 부분은 잘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됐고, 그래서 두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다시 카테고리를 나눠 놨어요. 카테고리 1, 2, 3, 4. 얘는 출제 경향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그 뒤쪽에 한 5페이지에 거쳐서 써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갖고 계시다가 중간중간 내가 공부 방향이 맞는지 체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지금 설명드려도 잘 모르실 거예요. 뭐 강의를 안 들으신 상태에서 용어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하시면서 한 3분의 1 공부를 했다. 그럼 내가 이 영역이 이 정도 출제되는데 거기에 맞는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는지 체크 하셔야 돼요. 잘 나오는 거,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 잘 보고 있는지, 쓸데없는 거 많이 하고 있지 않은지 생물은 계속 중간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용도고, 그래서 카테고리를 잠깐 설명드리면 카테고리 1번은 기초적인 내용인데 기출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상당 수준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초 용어들이 많은데 이걸 모르면 뒤에를 잘 이해 못해요. 여기는 기출과 상관없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카테고리 3, 4는 뭐 세포 광합성, 그 다음에
유전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다. 여기가 원래 어려워요. 생물 전공한 사람들한테도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시험은 기출문제들을 보시면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틀릴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뼈대가 되는 부분만 출제가 돼요. 그걸 반복해서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반대로 여기 유전학 부분은 무조건 맞추기 힘들어요. 유전학은 어렵게 나오면 못 맞춥니다. 과거 기출문제 중에 유전학 문제 하나는 전공자가 풀었을 때 10분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풀면 손해죠. 예. 그런 건 안 푸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유전학은 쉬운 문제를 골라서 풀 수 있도록 방어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카테고리 6 부분은 여기도 좀 어렵긴 한데 카테고리 3, 4처럼 깊이 안 들어가고 무조건 점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본에 충실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카테고리 7은 생명공학 기술 분자생물학인데 얘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도 무조건 득점할 거라고 생각하고 드립답하는 건 위험합니다. 방어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워낙 생명공학 테크닉이 많기 때문에. 뒤쪽에 이쪽 인체 생리학 부분인데 인체 생리학은 여기도 방어를 해야 됩니다. 이유는 너무 양이 많아요. 예. 그리고 출제 경향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유치하게 쉬운 것부터 전공자도 못 푸는 문제까지 다양하게 나왔고 출제 영역도 맘대로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예측을 못 합니다. 전공자들도. 그래서 여기는 좀 기본에 충실해서 방어를 해야지 뭐 생리학을 다 맞추겠다고 드립답하는 건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노란색 부분들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뭐 무조건 맞춰야 된다 부분보다 이론이 더 쉬워요. 여기는 열심히 하셔서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근데 이론도 쉽고 양도 적습니다. 중간에 낀 여기 생물의 다양성 부분에 분류학이 있는데 분류학은 어렵게 나옵니다. 3번 나왔는데 다 어려웠고 거의 맞추기 힘듭니다. 여기도 방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생물은 시사성 문제가 나옵니다. 물리화학 지학은 최근 경향성을 반영한 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생물은 최근 경향성을 반영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 문제들은 기본서에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세포 사멸, 마이크로 RNA, 마이크로 어레이 이런 것들은 이제 생명공학 기법인데 핫 이슈가 됐던 것들입니다. 생물학자들은 알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런 건 기본서에 없어도 나올 수 있으니까 공부해라 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류 독감 5157, 그 다음에 코로나. 그러니까 인류를 위협한 위험한 질병들이 돌았을 때는 그 문제들이 나옵니다. 기본서에 없어도. 코로나는 언제든 출제될 수 있죠. 근데 기본서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찌됐든 이걸 챙기셔야 되고요. 제 경우에는 이 부분만 시사성 테마 특강이라고 나중에 짧게 강의를 할 겁니다. 뭐 코로나하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그 다음에 차세대 서열 분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퍼 캐스9인데 얘는 유전자 편집이죠. 근데 그거를 무료 특강을 계속 제공을 해오고 있고요. 짧으니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리스퍼 캐스9은 올해 출제가 됐죠. 예. 근데 마치신 분이 많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하고요. 예. 그래서 이 테이블을 좀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생물 공부를 하실 때 3분의 1 지점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용어를 이해하시면 그때는 이 테이블의 의미가 뭔지 아실 거예요. 3분의 2 지점에서 체크하시고, 마지막에 체크하시고, 그래서 길을 잘 찾아서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물에 대해서, 예, 뒷부분에 방금 말씀드린 거 글로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생물 경향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즈 1, 2, 3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이즈 1은 가능성이 낮아요. 짱돌 문제들이 많으면 변별력이 떨어지고 산인공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페이즈 2로 돌아가거나 쉬우면서 변별력이 좋게 페이지 3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페이지 1은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공자도 못 푸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무시하는 게 낫다고 생각되고요. 페이지 2와 3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서에 있는 기본에 충실을 하자죠. 대신 페이지 2, 3의 출제 경향이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그동안은 기출 외에 가볍게 봤던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공부 시간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저도 강의에서 그동안 좀 가볍게 다뤘던 부분들을 방어를 위해서 좀 강화해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생물에 대해서는 대응책이 기본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약간 소홀히 했던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말씀드렸고요. 간단히 제 강의에 대해서만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제 강의는 3가지로 되어 있고요. 기본 강의, 그 다음에 한 15년 정도 기출문제 풀이 강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 정리 강의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강의는 그 교재를 하이탑을 사용을 합니다. 하이탑을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 일단 하이탑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비전공자가 공부하기에 유리하도록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단점은 양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이탑을 갖고 변시를 대비한다는 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시는데 필요한 부분은 다 추가 자료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 강의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해설 강의는 그냥 기출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한 15년치를 푸는데 기출문제를 푼다는 건 그 문제를 여러 번 풀어서 풀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기출문제에 변형이 됐을 때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와 관련된 핵심 이론들을 같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이론이 기본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방식이죠. 그럼 마지막에 12월경에 최종 정리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시사성 테마 무료 특강을 합니다. 코로나, 그 다음에 말씀드린 차세대 서열 분석,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캐스9을 중심으로 시사성 있는 문제들을 다루니까 그건 무료 특강이니까 무조건 꼭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졌고요. 예, 긴 시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